첼시가 승리했습니다. 12월 첫날 벌어진 빌라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리그 2위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런던 물가 비싼 거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런던 주인하기 더럽게 어렵네요. 아스날과 승점, 골득실까지 완전히 동일하게 기록하며 알파벳 순에서 밀려서 리그 테이블 세 번째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실제로는 2위죠. 첼시와 아스톤빌라의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할 말 많아요. 전술 분석이고 뭐고 빨리 시작합시다. 제가 영상 만들면 보통 5분에서 7분 정도 맞춰서 만드는데 오늘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아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일단 턱 운동 좀 하고 선발 라인업을 보면 한 거 하나, 한 거 하나씩 있었는데 카이세도를 우풀백에 위치시키는 전술적인 선택을 보이는 마레스카입니다. 수비 시 포백의 오른쪽 자리에 서고 공격 시 3위 빌드업에서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익숙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선택이 가능한 포진이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냥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이게 개쩌는 유레카인 게 한 큐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중앙에 두 명의 미드필더로 카이세도 붙박이에 라비아와 엔조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었는데 카이세도는 이번 시즌 리베급 활약이라서 라인업에서 첫 번째 쓰는 선수고 라비아는 맞박이가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이즈가 좋아서 선호하는 선수고 엔조는 지난 경기 1골 1도움에 핏 올라와 있으니까 안 쓰기가 아쉽거든요. 이 세 명을 다 쓸 수는 없다는 고민을 수비력이 좋은 카이세도를 수비시 아래로 내리며 해결했습니다. 이걸로 공격 시 엔조의 링크업, 직접 박스 타격이라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카이세도의 커버 능력과 미친 태클 능력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 골은 엔조 발에서 나왔으니까 마가똥님 선택이 성공한 거라는 반증인데 마레스카 전술 짜는 거야 팬 밑에서 배운 양반이니까 믿고 가는 거고 선수단 정리랑 체력 관리에서도 상당히 수준급 매니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세도는 이번 시즌 미쳤습니다. 이적 후 초반에 약간 부침이 있긴 했지만 그 시간도 짧았고 이번 시즌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구분한다면 지금 카이세도보다 잘하는 선수 있을까? 쉽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꾸 살 때 그렇게 비쌌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못하는 선수 어디 한둘인가요? 일단 우리도 하나 있고 저기 맨체스터에도 하나 있던데 뭐 하나씩 다 읊어봐? 팀마다 아픈 손가락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서로 속 아픈 이야기 하지 말고 카이세도 잘하는 거에 같이 기뻐만 해주시면 됩니다. 잔치집 가서 주정 부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카이세도의 활약이 반가운 이유 중 하나는 첼시가 잘할 때 우승이라는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 때 흑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반드시 있었거든요. 마케렐레, 캉테, 카이세도로 이어지는 계보인데 뭐 애쉬양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명맥이 사라졌는지 알았던 라인이 이어진 것 같아 기쁜 마음이 큰 것도 있습니다. 절맥인 줄 알았는데 절맥이 아니었습니다. 마레스카가 오늘 선택한 라인업에서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건 산초의 선발입니다. 이번 시즌 절대 바꿀 수 없는 선발 명단은 코릴, 카이세도, 파머, 네투 정도라고 보거든요. 네투는 좌우윙이 다 가능하니까 전술적인 선택으로라도 선발 라인업에서 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잘하기도 하고 산초가 좌측 윙으로 나온다는 건 네투가 우측으로 나온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마두에케가 선발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많은 첼시 팬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마두에케를 팔아야 하나? 한다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다만 논의를 선발로 써야 하느냐라면 또 그것도 아니라서 슈퍼서브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선수가 이걸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여하튼 마두에케 선발에서 안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한데 마두에케도 교체로 나와서 어시 하나 찍었거든요. 맞박이 둘이 원만한 합의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12경기 북박이로 주전 박아줬으면 최소 10경기 정도는 양보하고 서브로 좀 나오고 그러다가 체력 이슈나 부상 이슈, 상대팀 타겟팅한 선발 등등으로 가끔씩 주전으로 나오고 뭐 이런 걸로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대답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마레스카의 운영에 만족을 느끼는 부분이 많은 게 직전 경기 활약, 주변의 피드백이 빠르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클리스만처럼 인터넷 여론 보고 라인업 짜는 게 아니라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고 납득이 가는 선에서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건데 그 변화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게 만족스러운 거죠. 아니 그 대단한 지드래곤도 최종을 만들던데 마레스카도 같은 결로 더 좋은 것을 찾아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잭슨의 결승골입니다. 골 보자는 건 아니고 두 경기 연속으로 선취골을 넣으며 선발로 출전한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100% 만족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게 후반에 들어서면 영향력이 확 줄어드는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매경기 승점을 가져오는 골을 기록해주고 있고 아직 어린 선수이기에 점점 더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다면 충분히 익스큐즈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 현재까지 13경기 선발 11개 공격 포인트, 8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 꾸준함이면 익스큐즈고 뭐고 최근에 봤던 공격수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선수가 바로 파머죠. 지난주에 진짜 추웠잖아요. 눈도 오고 기온도 훅 떨어지고 그래서일까요? 파머가 몰아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1골 1어시, 상대 박스 내 터치 3회, 롱볼 4회 시도에 4회 성공. 대단한 기록인데 골도 도움도 다 좋았지만 파머가 가진 진짜 대단한 재능 중 하나는 대단한 시야에 따른 기가 막힌 전환 패스입니다.
이게 첼시에서 더 빛을 발하는 이유가 첼시는 측면을 통한 공격이 주를 이루는 팀이기에 얼마나 창의적이고 빠른 측면 전환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파머가 만드는 전환은 가히 경이롭습니다. 저걸 본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껴둔 이야기지만 맨시티로 덕배 가고 거의 10년 가까이 배가 아팠거든요. 앞으로 10년은 누가 아플까? 일단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난 시즌보다 골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으나 경기 영향력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파머입니다. 중앙, 공격 다 이야기했는데 수비 이야기 안 하면 서운하죠. 마지막으로 수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경기 유일한 오점이 포파나의 부상입니다. 후반 60분 포파나가 부상으로 나가고 바디아실이 들어왔습니다. 선수가 부상당한 걸로 화내는 것도 웃기고 선수 본인도 화가 날 테지만 포파나의 이번 시즌 활약이 너무나도 좋았기에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이고 학습이라는 걸 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포파나와 리스 제임스의 부상은 상수입니다. 학습이 된 건데 변수가 아니기에 이 두 명의 이탈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마가똥입니다. 포파나 대신 나온 바디아실의 최근 활약이 대단합니다. 앞선 레스터시티와 하이덴하임전에서 선발로 나선 바디아실은 든든하실 그 자체였고 오늘 나와서도 큰 실수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3경기에서 실점 1점만을 내주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한 골도 PK로 내준 골이니까 안 본눈 한다고 하면 거의 골을 내주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디아실이 언제까지 든든할지도 약간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상수라서 포파나가 어서 돌아오거나 토신이나 디사시 매치폼이 조금 더 올라와서 바디아실과 바통 터치하는 대안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코릴은? 선골뉴스가 괜히 선골뉴스겠습니까? 팀이 단단해질수록 그 코어에 자리 잡는 선수가 바로 선골뉴스입니다. 코릴이 경기마다 나날이 성장하더니 이제는 수비 라인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경기 집중력이 상당합니다. 일단 이 친구 발밑 좋은 건 저기 브라이튼에서 새우깡 뺏어먹는 갈매기도 하는 소리니까 차치하고 블록 능력이랑 리커버리가 점점 좋아집니다. 공에 대한 집중력, 경기 몰입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 블록 이후 또는 수비 실패 후에 후속 동작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첼시와 어울리지 않는 귀족 축구를 한다는 오명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코릴은 없습니다. 팀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뛰는 선수 중 한 명이며 얼굴도 점점 못생겨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쿠쿠레야 빼먹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즌 유로 베스트 11에 든 게 어디 호떡 사 먹다가 따온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용도가 좋은 게 수비 시 3백의 왼쪽 스토퍼, 공격 시 풀백의 오버래핑, 인버티드 풀백으로 파이널 서드 타격 등등 못하는 게 없는데 특유의 빗자루 머리 휘날리며 보이는 허슬 플레이는 보는 맛까지 선사합니다. 조금 성급하게 이야기해서 애슐리 콜 이후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왼쪽 풀백이 있었나 싶은데 물론 마론소가 제 최애이긴 하지만 역할이나 스타일이 달랐으니까 쿠쿠레아가 이 정도 활약만 보여준다면 이번 시즌 리그 베스트에서 두 자리는 첼시가 가져가지 않을까 전망해봅니다. 경기 끝나자마자 너무 신나게 쓰다 보니 주저리 대본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리그 2위에 오르며 13라운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누가 보면 1위라도 올라갔는지 알겠네 싶은 설레발이지만 포체티노 광정기를 겪다 보니 리그 테이블 상단에 올라선 게 너무나도 성쾌합니다. 이래서 다들 등산하나 봐요. 공기가 다르네? 미세먼지가 없어. 첼시는 이제 주중 소튼을 만납니다. 주중 경기, 그리고 강등권에 있는 팀들의 도끼라는 변수가 있기에 준비를 잘해야 하는 첼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스날과 승점, 골득실까지 모두 동률로 2위라서 지금부터는 밀려나지 않도록 딸 수 있는 승점은 무조건 따내는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쁘게도 아스날은 다음 경기 아모림의 맨유를 만나서 힘든 경기가 예상되는 만큼 승점 차를 벌릴 기회가 올지 두고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맨유는 에버튼 4점 차로 이겼던데? 역시 축구는 감독발이야. 맨유 화이팅! 다음 경기도 잘 부탁해. 여하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구지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